리눅스 디렉토리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렉토리의 개요입니다. 디렉토리란 무엇이라는 거죠? 디렉토리는 이제 파일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죠. 사실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그 정보 체계는 파일이면 충분합니다. 파일에 저장을 하고 파일을 불러오는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디렉토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디렉토리 없다는 얘기는 방 하나에 모든 파일을 보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파일이 많아지면요. 뭐 수천 개, 수백 개가 쌓였다고 쳐보죠. 그럼 우리가 파일을 검색할 때 ls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럼 ls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한 번에 그 수천 개 있다 그러면 수천 개를 검색하느라고 쫙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은 파일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보통 초기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간의 작업을 뭐 공유도 하고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사용자가 A.tx를 만들면 B라는 사용자는 A.tx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렉토리는 이제 방을 여러 개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여러 개 뒀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방에다 방문에다가 적어놓으면 이게 누구 방, 누구 방 또는 이제 어떤 걸 보관하는 방, 어떤 걸 보관하는 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의 파일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도 여러 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개 디렉토리도 있는데 그 디렉토리들의 역할은 뭐냐면 쉽게 찾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렉토리는 뭐가 있다, 이 디렉토리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둠으로써 또 쉽게 찾고 특히 이제 명령어 같은 거는 이제 한쪽에 몰아놓으면서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명령어를 한 디렉토리, 즉 한 방에 몰아놓는다고 하게 되면 그 방만 뒤지면 되기 때문에 명령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게 디렉토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일단 이제 리눅스는 최상위 디렉토 루트라 말씀드렸죠. 그 CentOS 윗번역에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슬러시하고 수압 두 개로 나눴습니다. 슬래시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디렉토리의 끝이다라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디렉토리가 이 최상위 디렉토리 밑으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트를 중심으로 이제 하위 디렉토리가 존재를 하고요. 뭐 USI 있고요. 지금 설명드렸죠. 쭉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고 또 요 밑에 뭐가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로 관리된다. 이건 뭐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존재하는 이런 디렉토리들이요. 리눅스 벤더, 쉽게 말하면 뭐 레디에이션, 리눅스가 공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레디에이트도 있고, 레디에이트도 뭐 센토스, 뭐 페도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데비안, 우분투 이런 그런 게 이제 벤더들이라고 하는데, 벤더라든지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리눅스가 이제 어떤 디렉토리에 있고, 그럼 이 디렉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닉스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디렉토리 종류 특징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직접, 네. 책을 이제 펴두시고요. 네, 직접 제가 이 디렉토리를 하나씩 리눅스를 이제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놨거든요. 일단 뭐 루트로 로그인되어 있는데 일단 루트로 로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최상위 디렉토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cd하고 슬래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게 최상위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명령을 익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명령어, 뭐 cd라든지 ls라든지 뭐 하는 명령어, 또 캐시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은 따로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명령어가 나오는 영역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명령어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cd 슬래시가 최상위 디렉토리를 가라는 거거든요. ls 하면 이게 최상위 밑에 있는 이런 디렉토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bin 있죠. bin은 이제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바이너리. 이 바이너리가 이진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초기에는요.
그 파일을 딱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텍스트 파일이냐? 텍스트 파일은 이제 캐시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모장 같은 데 열 수 있는 파일들, 텍스트 파일, 문서 파일이라고 보면 되죠.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텍스트 파일이 있고, 그리고 캡 명령어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 바이너리 파일은 이진이란 뜻이거든요. 이진 파일이 뭐가 있냐면, 이진 파일은 이제 캐시라든지 뭐 메모장 같은 데서 열 수 없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초창기에 이런 이진 파일이 뭐가 있냐면, 실행 파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좀 C를 만들고, 컴파일하면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 실행 파일은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진 파일들이 실행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 빈 디렉토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실행 파일 있는 디렉토리, 실행 파일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너리의 약자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ls 하시고요. 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bin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ls 이렇게 bin 하셔도 돼요. 슬래시를 빼시고요. 이거 현재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거 슬래시를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상대 경로 이동법, 상대 경로 호출법이라고 하는데 ls bin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ls bin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상위 bin.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슬래시는 빼셔도 됩니다. 이 bin에 보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색깔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렇게 연두색, 뭐 이렇게 하늘색. 이제 실행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두색하고 이제 초록색하고 좀 다른데 연두색이죠. 연두색 하늘색은 다른데 요건 이제 심볼 링크라고 부릅니다. 심볼 링크.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디렉토리는요. 명령어들이 이렇게 위치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했던 ls가 여기에 있습니다. ls라든지 앞으로 이제 배울 캐시라든지 뭐 cp, mv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보면 패스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고 되는데 이건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b는 이제 명령어가 위치하는 디렉토리고요. 자 이제 부트라는 디렉토리 보시죠. 부트는요. 이름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스템 부팅과 관련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뭐 커널, 요게 이제 리눅스 핵심 커널이거든요. VM 리눅스 2.6.32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널이 리눅스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커널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럽이라고 보이시죠? 그럽. 이 그럽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부트 매니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이제 부팅할 수 있게끔 또는 이제 뭐 리눅스랑 윈도우를 동시에 따로따로 파티션을 분할해서 깔아놓은 상태에서 뭐 리눅스로 부팅하고 뭐 윈도우로 부팅하고 어떨 때는 리눅스로 부팅하고요. 어떨 때는 윈도우로 부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주관해주는 프로그램이 그럽인데 그럽과 관련된 어떤 이제 환경 설정 파일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또 ls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뭐 일단 중요한 문제 꼭 있는 것부터 해드릴게요. 꼭 있는 거 이제 dv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dv div ls 뭐 cg 그룹은 컨트롤 그룹인데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요. div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좀 이상한 뭐 또 이렇게 새까맣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고 하죠. 이거는 div 디렉토리는요.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디바이스 장치라는 뜻이죠. 디바이스. 즉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사용자들이 뭐 파일을 저장하거나 디렉토리 기본적인 역할이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 DV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DV는요 장치 파일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리눅스는 모든 장치들을 파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을 호출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파일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렉토리는 아마 조금 리눅스 익숙해주시면 조금 몇 개 써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c죠. 자, etc를 보면요. 굉장히 파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먼저 컴프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입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ls 이제 이렇게 etc 를 이렇게 보시면요. 패스워드라든지 섀도우라는 파일 이렇게 있거든요. 섀도우가 이제 암호가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패스워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이제 암호가 들어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파일들이 여기 보이시죠? 중요한 어떤 시스템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고요. 나중에 백업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이 보이시죠? ls 홈. 홈은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계정을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포세인이라 처음 만들었죠. 메일2도 제가 있는데, 메일2는 네, 제가 테스트하느라 어떻게 생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정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홈이라는 디렉토리에 그 아이디랑 똑같이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홈 디렉토리는 뭐냐면 각 사용자별로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세인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홈 밑에 포세인이라는 디렉토리가 부여되고요. 이 디렉토리 내에서만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추가하게 되면 그 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디랑 똑같은 디렉토리가 여기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렉토리를 이제 홈 디렉토리, 즉 포세인 사용자 홈 디렉토리가 어디냐 그러면 홈 밑에 포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ib이죠. lib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위치하는 디렉토리입니다. 뭐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여러 어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운영체제 단에서 저장을 해서 뭐 디스크도 조금 여유 있게 쓰고 램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고 보이시죠? ls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 하면 뭐 비어 있을 겁니다. 로스트가 잃어버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가 찾다는 뜻이죠.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는 뭐 하는 디렉토리냐면 뭐 컴퓨터 갑자기 꺼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깨진 파일 같은 거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리눅스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복구할 때 이 디렉토리로 가져갑니다. 일단 가져가서 복구가 되면 이제 원래 디렉토리에 갖다 놓고요. 복구가 안 되면 이 디렉토리를 그냥 버립니다. 어차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 디렉토리 안에 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깨진 파일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처음 깔았기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뭐 서버를 오랫동안 쓰거나 하게 되면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에 이제 파일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디스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깨진 파일이 있는 건지 일단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토스 7은 뭐 현재는 6까지만 있고 7번부터는 뭐 이 디렉토리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라고 되어 있죠. ls 미디어 있고요. 자, ls mnt 있고요. 뭐 ls 이제 misc가 있고요. ls 이제 nem인데 제가 이 디렉토리들을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서 아무것도 안 쓰냐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녀석이 이제 mnt입니다. mnt는 이제 마운트의 약자예요. 마운트가 장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USB 메모리를 꽂았어요. 그러면 그 윈도우에서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리눅스나 유닉스는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모든 디렉토리는요. 최상위 디렉토리 밑으로 다 위치해야 됩니다. 위치. 즉 리눅스나 유닉스라는 나라는요. 최상위 슬래시가 있고 모든 디렉토리가 있고 뭐 USR 지금처럼 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위 디렉토리 있고 하위 디렉토리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내가 USB 메모리를 장착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그때 이용하는 디렉토리가 mnt입니다. 즉 비어있는 디렉토리 mnt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 USB 메모리를 mnt로 마운트라는 작업을 장착해 버립니다. 그러면 USB 메모리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면 ls mnt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USB 메모리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즉 mnt라는 디렉토리는 지금처럼 뭐 USB라든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드디스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갖고 연결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보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mnt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mnt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MNT밖에 하나밖에 안 되고 왜냐면 지금 마운트 할 게 디스크도 있고 뭐 USB 메모리 있고 CD롬 뭐 예전에도 플로피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마운트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MNT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운트한 디렉토리가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개를 해야 됐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는 이제 이동식 매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장하는 게 뭐냐면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MNT에다 하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USB 메모리라든지 뭐 CD롬이라든지 매체들 있죠. 뭐 DVD롬이다. 이런 걸 여기다 장착하라고 제공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SC는 이제 AutoFS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마운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이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넷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보통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 있는 그 파일 시스템들 쓸 수 있거든요. 파일 시스템. 뭐 파일 시스템이 원격지에 공유된 뭐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파일 시스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어떤 뭐 연결된 뭐 디렉토리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사용해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보다 라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미디어, MISC, MNT 네 설명드렸고 그다음 OPT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드릴 게 USR 디렉토리입니다. LS USR에 보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잔뜩 디렉토리들이 많죠. USR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러니까 윈도우로 어차피 윈도우가 좀 친숙하시니까 윈도우로 예를 들면 윈도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 MS 오피스를 깔고요. 뭐 한글 뭐 한컴 오피스를 깔았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기준 어디 설치가 되냐면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그 윈도우에 이제 C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윈도우에도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죠 뭔가. 뭐 X86도 있고 이렇게 칩도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디렉토리냐면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오피스니 뭐니 다 여기 설치가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게 유닉스나 리눅스의 USR입니다. USR은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OPT라는 게 있습니다. LS OPT는 뭐냐 도대체? 자, LS OPT 해볼게요. OPT는 레드앤 리눅스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 CentOS가 레드햇이라는 회사의 리눅스인데 USR 디렉토리 너무 많이 그 운영체제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들을 깔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OPT를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레드햇이라는 현재 이 리눅스를 만든 회사에서 권장하는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내가 USR을 안 쓰고 여기다 써도 되는 그런 형태인데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USR을 깔 때 보면 USR을 깔기 때문에 뭐 굳이 OPT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OPT는 레드햇만 있거든요. 레드햇 뉴스만. 그러니까 일단 OPT는 USR하고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C 있죠. 프로C는 이제 프로세스의 약자입니다. 일단 프로세스. 프로C는 이제 프로세스의 약자.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윈도우를 쓰는데 뭐 엑셀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엑셀이 실행되잖아요. 그럼 이 실행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가 뭐 나중에 운영체제 학자에 보면 뭐 PCB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다,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일단 뭐 기초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C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세스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보는 게 좀 빠르겠네요. CD 하시고요. 최상의 프로C 해보겠습니다. 자, LS 하면 이 파란색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들이 보이시고요. 검정색이 보이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동작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떠 있는 동안 그 램에 올라와 있거든요. 램에 올라와 있는 동안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지금 메모리를 쓰고 있고 실행 파일이 뭐고 그런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이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면 번호가 할당됩니다. 번호. 그러니까 내부적인 다 번호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540번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2540번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2540번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이 디렉토리 안에 다 있어요. 물론 제가 들어가서 뭐가 뭐다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즉 다시 정리해 보면 프로세스,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번호로 관리가 되고요. 번호를 이제 운영체 입장에서 이제 빈 번호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현재 실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이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 PID라고 부르거든요. 그 번호를 PID라고 부릅니다. 그 PID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관리하고 추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이 부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났다 그러면 이게 사라져요, 번호가. 디렉토리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보인 경우, 아직 모를 경우에 중요한 게 이 검정색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리눅스 관리자라든지 서버 엔지니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깔았다고 하면 CPU를 알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맞췄어요. 중간에 이제 취업을 했더니 예, 서버 관리자를 취업하셨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를 파악해야 돼. 그럼 그렇다고 컴퓨터를 끄고 뭐 하드웨어 뭐 드라이버를 이렇게 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CPU 인풋 같은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cat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프로시 pwd 해볼게요. pwd가 현재 위치를 이렇게 출력하는 명령어거든요. cat 하시고 CPU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누르시면 이제 명령의 완성 기능이라고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보입니다. 제 지금 노트북은 이제 CPU가 i7 4세대거든요. 2014년에 구입한 4세대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mem인포라고 해서 메모리 상태도 있죠. 가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메모리 상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관리자급으로 가시면 이제 이 디렉토리는 많이 자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CD 하시고 점점 하시면 돼요. 슬래시, 물론 슬래시 하셔도 되는데 CD 점점 하시면 최상위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자, 그 다음에 루트 있죠? 자, LS하고 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위 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는 이 리눅스에서 관리자 계정이 루트거든요. 이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루트 사용자는 절대 권한자이기 때문에 루트가 생성하지 못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다 생성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런 파일들은 이렇게 루트라고 하더라도 자기 홈 디렉토리를 부분해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뭐 테스트할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도록 하는 그런 디렉토리, 즉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빈 보이시죠? ls 이제 S빈 보시면, 네, 요건 이제 시스템 바이너리 악재예요. 바깥 빈이 명령어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있죠. 얘는 시스템 바이너리, 즉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가 들어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렉토리, 이 S빈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건 루트만이 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사용자들이 두 갈래거든요. 루트냐, 루트가 아닌 사용자로 나누는데, 루트, 루트만이 쓸 수 있는 꼭 100%는 아닙니다. 일부 명령어들은 S밴 디렉토리 있지만 이제 기능적인 제한이 있으면서도 일반 사용자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루트 사용자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중요한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뭐 SE리눅스라든지 SRV는 다른 링스는 없어요. 일단 시스도 마찬가지죠. 일단 USR 템프 V 템프는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 USR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VAR 설명드릴게요. VAR은요. 이 가변적인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뭘 중요하냐면 책에 보시면 이제 로그랑 스플링이라고 되어 있죠. 스플링은 이제 디스크 일부에다가 어떤 이제 데이터 스플링을 쓰는 게 대표적인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고 명령을 내게 되면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그게 메모리 램에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프린터가 또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디스크에 스플링이라는 데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출력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변적인 데이터, 왜냐면 또 출력이 끝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VL을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VL이 또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ls, VL 로그 보시면, 여기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리눅스는요, 보통 이제 서버로 초창기에 이제 유닉스가 서버로 쓰고, 그 서버로 쓰던 어떤 이제 그런 장점들을 이렇게 승계하다 보니까, 네, 그대로 이제 그걸 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 서버는 누가 몇 시에 로그인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시지라든지 로그인한 기록들은 이제 CQ란 파일들이 있거든요. CQ란 파일. 네, 그런 이것들 로그라고 부릅니다. 여기 일단은 VL 디렉토리 안에 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서로 우리가 지금 다른 서버에 메일을 주고받는데 기본적으로 메일은 VAR 스프레이 이제 메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메일 포세인 아까 제 아이디 보이시죠? 제 아이디 포세인인데 사용자들이 메일을 보내면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0인데 나중에 메일을 보내면 여기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이제 메일 같은 그런 이제 디렉토리에 위치하는 디렉토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뭐 스팸 같은 거 오고 로그 같은 걸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프가 있는데요. 일단 템프는 다시요. 자, LS 보시면 템프는 다른 거랑 다르게 이제 이렇게 녹색 바탕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죠. 강조가 되어 있죠. 예, 중요한 디렉토리입니다. 사실 저거는 보안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LS 이렇게 템프, 슬래시 템프 보시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안에 뭐가 있죠. 이건 뭐냐면요. 템퍼럴리의 약자입니다. 템퍼럴리라는 거는 임시적인, 일시적인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소켓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용자와 채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채팅과 관련된 정보 그 소켓 파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채팅이 끝나면 그 파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임시적으로 생겼다가 또는 사라지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TM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냐면 아직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이 디렉토리는요, 모든 사용자가 여기다 파일 생성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뭐 포세인 사용자다 그러면 홈 밑에 포세인 디렉토리에서만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다라고 보통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템프도 가능합니다. 템프도.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해킹 같은 거 당해보면 이 안에 이상한 파일들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파일은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안 점검할 때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드렸던 C그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LS C그룹은요. 이제 설명 안 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 C그룹이라는 거는 컨트롤 그룹이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스템에서 동작 중에 어떤 태스크, 뭐 프로세스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제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 그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C그룹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SNX죠. SNX는 보안 모듈이에요. 레딧에서요. SNX라는 이제 이 보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보안 체계. 그러니까 이 유닉스나 리눅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트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뚫린다라기보다는 루트 권한의 프로세스가 하나 딱 뚫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웹서버가 있다 그러면 웹서버가 뚫리게 되면 사실은 웹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 웹서버만 망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웹서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도 다 영향을 주는 메일이라든지 다 해킹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보안 기법이 SNX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지금 설명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LS, SRV라는 것도 있죠. 지금 비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레딧에 이제 저희가 지금 6버전이지 않습니까? 4버전서부터 이제 뭐 FTP나 WW나 CVS 같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이트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요 SRV를 이용하도록 등장한 보통 그 뭐 VL 디렉토리가 하는 기능들 일부를 SRV에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디렉토리 계속 쓸지 안 쓸지는. 그래서 일단 뭐 SRV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스가 있죠. LS 시스가 있는데 시스는 이제 그 핫플러그 그 하드웨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모듈이라든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와 연관된 어떤 이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에 시스템 FS라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꼭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 레딧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디렉토리는 꼭 모르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제 bin, 부트, 그 다음에 dv, etc, home, 뭐 lib,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할 디렉토리들을 뭐 mnt 이런 거, 루트 플러스 파운더도 일단 시험에 뭐 리스마타를 보시겠다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프로시, 뭐 루트 sbin, 그 다음에 템프, usr, var 뭐 이런 정도 이런 디렉토리는 거의 대부분의 리눅스나 그 유닉스 계열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디렉토리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B는요
네, 또 USR 디렉토리 있거나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LIB 뭐 이렇게 설명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보시면 돼요. 특히 USR 용량이 제일 큽니다. 그런 내용들. 추가된 디렉토리 정보도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일단 7버전에 있는 내용들은 7버전 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